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언론과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BBC 앤드루마 쇼에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킨 데 이어 지난 30일 스페인에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사 토크쇼 국민의 거울에 출연한 손민아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민아는 한국의 방역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며 유창한 스페인어로 정확히 전달해 유럽 언론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수사나 그리소는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번 위기 대처에 한국처럼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민아는 한국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국가 기밀이나 사생활 침해가 아닌 한도 내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개인정보는 일체 유출이 안 되며 확진자의 이름이나 나이, 어디서 사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환자가 언제 어떤 장소에 머물렀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경우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진행자는 한국은 시민정신과 방역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모범 답안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민아는 그동안 유럽 등 해외에 잘못 알려진 부분인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정확히 찝어내며 한국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아나운서 출신답게 정확하게 잘 전달해줬다며 인터뷰 내용이 매뉴얼돼서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 네티즌은 한국 상황을 외교관들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했다고 했고 한 해외에 있는 유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잘 설명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 출연 후 손민아에게 세계 각국에서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글을 써온 손민아는 5개 국어를 화려하게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스페인은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까지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도 이탈리아 현지 뉴스에 출연해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현지 매체인 라이뉴스24는 최근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알베르토는 현지 매체와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은 쇼핑몰이나 호텔 어디에 가도 온도를 잴 수 있는 체온계가 있다. 엘리베이터, 공공기관 등에는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한국의 맵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드라이브스루라고 말하면서 극찬했습니다. 알베르토는 한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자국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를 방송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3일 JTBC에서 방송된 77억의 사랑에서 알베르토는 처음에는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 말을 안 듣고 이동 제한령도 잘 지켜지지 않아 며칠 만에 크게 환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지금은 집에서 나갈 수 없고 이동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안 지키면 큰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29일 한국의 진단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체외진단 검사기기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기법 표준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일선학교의 수업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은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례를 담은 교육자료집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된 57쪽 분량의 자료집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동시에 미국, 이탈리아와 달리 모범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방식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미국 일선의 학교들이 잇따라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 상황에 맞춰 PDF 파일로 제작되어 사회역사 교사 15,000명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한국은 30일 기준 전날 78명이 늘며 9,661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하루에 수천 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치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된 시기는 비슷했지만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을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첫 공식 행사가 바로 성화봉송. 성화봉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건네주었다 믿었는데요. 고대 올림픽 정신을 지키고 평화의 상징이자 올림픽 개막식 중에서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는 그리스에서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스파르타 영화 300의 주인공 제라드 버틀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유명 인사들이 성화봉송 마라톤 랠리를 하다가 오는 20일 전용기를 통해서 일본 미야기현에 있는 항공자위대 마스시마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가 성화봉송 릴레이를 시작한 지 겨우 이틀 만에 행사를 전격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초로 도쿄올림픽 연기를 언급하였는데요. 아마도 1년 연기될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쉽다. 관중이 없는 올림픽보다 더 나은 대안이다. 라 발언해 일본의 아베 총리를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미국까지 일본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 아베 총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고 싶다. 자, 그런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자세히 보시면 열겠다가 아니라 열고 싶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쿄올림픽의 연기 혹은 취소는 대화의 주제가 아니었다 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듯 보였죠. 아사히 신문은 최근 SMBC 니코 증권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일본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7조 8천억 엔, 우리 돈으로 89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GDP가 1.4% 하락하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도쿄올림픽이 연기 혹은 취소됨으로써 일본이 받는 타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경제에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검은 먹구름이 뒤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재무상과 일본은행 그리고 금융청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고 일본의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생각 없이 아베노믹스를 위해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댄 일본은 이미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8%로 미국의 2배, 중국의 4배, 유럽의 3배, 한국의 7배로 국가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일본의 1년 예산인 1000조 원 중에서 무려 230조 원 이상을 일본 정부의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지출되는 암담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경제에 미치는 강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아베 내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는지 한국과 중국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등에 더 이상 반도체 재료를 수출할 수 없는 위기에까지 놓이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파산이라는 최악의 케이스로 향하였습니다. 아베 시게노부 데이코쿠 데이터베이스 뱅크 애널리스트는 최근 부도를 신청한 곳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중국 사태가 이들의 부도 시기를 앞당겼을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 지적하였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데이코쿠 데이터베이스 뱅크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베에 본사를 두고 크루즈를 운영하던 루미너스 크루징, 히로시마에 본사를 둔 아이트래블, 무려 54년 동안 가업을 이어온 일본의 유명 전통 료칸 유야도 하노유, 도야마시에 위치한 대형 학원, 지학 아카데미 등 최근 들어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아예 완전히 사업을 접는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 알자지라는 일본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무너져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지난 10월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한 이후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관광을 훼손하면서 경제는 더욱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미디어 CNBC는 노린추킨 연구소의 타케시마 미나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서 일본 정부는 이미 소비세 인상과 올림픽 이후 경기가 둔화할 것을 대비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일본은행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추가적인 완화 정책은 이익보다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는지 일본 외무성 한국 담당 라인을 통해 한국을 막은 것에 대해 일본이 한국 측에 미리 알렸다 전하며 또 한 번 한국에 화살을 떠넘기는 우기기 전략을 구사하였는데요. 한국의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일본과 시간대별 협의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공개하며 일본이 사전 통보하지 않았음을 깔끔하게 밝혀냈습니다. 예상 못한 한국의 외교부의 대응에 놀란 일본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이 한국 측에 미리 알렸다는 보도는 오보였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뢰도가 낮은 일본의 언론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마나 막 나가고 있는지 아베 내각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